노년의 건강은 병원보다 일터에서 더 크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건강검진과 병원 일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의 건강을 크게 무너뜨리는 건 병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점이 연구와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멈춘 순간 갑자기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고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해주던 일의 리듬이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담을 했던 68세의 정 전무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퇴직 뒤 그동안 못했던 휴식을 실컷 즐기겠다며 일단 6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졌고 운동도 줄고 식사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몸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게 불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평소보다 숨이 차고 무릎도 더 아프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몸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70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일하던 분들은 노화 속도가 확연히 느립니다. 경비 주차물류 같은 가벼운 파트타임이라도 계속 일한 분들은 혈압관리, 체중, 근력 유지 등에서 일찍 은퇴한 분들보다 안정적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노년기에 일하는 고령층은 동일 연령대 비취업자 대비 만성질환 증가 속도가 21%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건강 상태를 크게 좌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같은 원인을 지적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과 식습관, 병원 치료 같은 요인보다 삶의 리듬과 사회적 연결에 더 민감해집니다. 일이 있으면 하루의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걸어서 이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책임을 지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이 단순한 루틴들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보호막이 됩니다. 반대로 일이 사라진 뒤 생기는 문제는 단순한 시간 과잉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고 대화가 줄고 책임이 줄면서 몸과 뇌의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근력과 심리적 활력입니다. 특히 심리적 활력의 저하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력과 회복력까지 약화시킵니다. 결국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약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은퇴 후 3년이 건강의 분수령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루틴을 회복하지 못하면 무기력, 우울, 급격한 체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파트타임 일, 봉사활동, 지역 기반 활동 같은 가벼운 역할을 만들어 두면 삶의 속도와 리듬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약이 됩니다. 한 72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지 건강을 만드는 곳은 아니더라. 나는 일터에서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정부형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게 되었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혈압이 정상화되고 잠도 더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정이 건강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루틴입니다. 책임이 과하지 않고 이동이 적당하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반드시 직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에서 하는 공동체 활동, 도서관 업무 보조, 공원 청소, 지역 안내 봉사 등 작은 역할이 건강을 지탱합니다. 결국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아니라 일터에서 살아가는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쌓아가는 움직임, 규칙성, 대화, 사회적 연결,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이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을 줄이되 끊지 않고 책임을 가볍게 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늙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역할 하나. 그것이 병원보다 먼저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노년의 건강이 병원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결정된다는 명제는 처음 들으면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은퇴자를 만나고 상담하며 관찰한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조차 일을 멈추는 순간 생활의 균형이 흔들리고 신체적 정서적 활력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병원을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무너져서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중요해지는 것은 의학적 치료보다 리듬과 기능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지 않는 것, 적정 수준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 하루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 이 요소들이 혈압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변수로 작용합니다. 은퇴 후 3년이 분수령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의 기본 체력이 무너지면 회복에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정교하게 조율해온 생활 리듬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공백으로 바뀝니다. 그 공백을 적절한 활동으로 채우지 못하면 무기력과 고립이 깊어지고 결국 신체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용하는 만큼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빠르게 쇠퇴한다는 원리가 노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 70대 남성은 정년 직후 하루가 자유로워진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외출도 뜸해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쉰이 더 피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건강검진에서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의 조언대로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동네 도서관에서 서가 정리와 안내를 맡았습니다. 놀라운 건 2달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별도의 약을 추가로 복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일정한 걸음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시간이 늘면서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결국 병이 아니라 무너진 생활 리듬이 신체를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중반의 여성 어씨였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뒤 처음 몇 달 동안은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지루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의욕과 체력이 동시에 저하되었습니다. 어씨는 자신이 단지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해보니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지켜왔던 강력한 루틴이 사라진 뒤 삶의 자극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수업 준비를 하던 집중력, 아이들과 소통하며 느끼던 활력, 매일 반복되던 이동과 걸음, 작은 목적의식. 이 모든 요소가 한순간에 공백이 되자 몸과 마음이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어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학습 지도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 아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다시 살아난 건 허약해졌던 체력보다도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회복되자 수면 패턴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안정되고 표정도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강력한 기전은 규칙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규칙성은 단순한 생활관리 수준을 넘어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적당한 자극을 받고 가벼운 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역할을 수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이 신체 리듬과 스트레스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이 규칙성이 깨지는 순간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 늦어지고 식사 시간이 흐트러지며 활동량이 줄고 대화가 줄어드는 패턴은 노년기의 전형적인 건강 하락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건강 관리가 됩니다. 노년의 일은 젊을 때의 일과 다릅니다. 성과 중심도 아니고 경쟁 중심도 아니며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구조입니다. 즉 일이 아니라 루틴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공원 관리, 도서관 정리, 아파트 안내, 지역 봉사, 공공기관 서류 정리 같은 가벼운 역할도 충분합니다. 이 일들이 서로 다른 공통점은 없지만 단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공유합니다. 사람을 밖으로 꺼내고 움직이게 만들며 규칙을 부여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건강 유지 시스템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신체 활동량, 사회적 연결, 목적의식의 3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요소는 모두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 노동의 존재 자체가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하루가 무너지는 반면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반복되면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은 고립과 무기력을 막고 심리적 에너지를 높입니다. 목적의식은 우울을 예방하고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건강 자원입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의 건강을 관리할 때 병원 방문 횟수보다 하루의 구조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담을 통해 은퇴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할 때도 병력과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하루의 공백이 길수록 건강 하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역할이 있는 노년은 체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기존 질환이 있어도 악화 속도가 늦습니다.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며 목표를 유지하는 일이 치료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결국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본인이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모든 은퇴자가 대기업 임원이거나 고소득층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가벼운 역할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의 존재입니다. 그 역할이 노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빈 하루입니다. 빈 하루가 쌓이면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고립되며 삶의 속도는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 노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삶의 리듬이 회복되고 건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기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루틴이며 그 루틴이 곧 건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역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병원이 건강을 치료한다면 일터는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건강은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결정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작은 일, 작은 역할,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젊은 시절의 명암이 아니라 노년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만드는 힘은 일터라는 이름의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